할아버지의 오주기 제사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내 마음은 제사 음식의 향이나 타들어가는 향냄새에 집중하지 못했다.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날이라서가 아니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어질 가족회의의 본질이 사실상 재산 분할과 경영권 승계에 관한 전쟁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옆에 앉은 약혼녀, 은수의 표정을 곁눈질로 살폈다. 그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고인이 된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지극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무언가 결단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뛰어난 연기력조차 감추지 못할 정도로 오늘 이 자리는 그녀에게도 버거운 모양이다. 은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늘 어떤 패를 꺼낼지 완벽하게 알고 있겠지. 거실 한구석에서는 대주주 몇 명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들은 평소 할아버지의 기일에는 예의를 갖추며 입을 꾹 닫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들의 대화 소리는 점차 커졌고 그 사이사이에 섞인 단어들은 날카로웠다. 지분율, 이사회의 동의, 독단적인 결정.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감성적인 면이 앞서는 나였지만 경영의 실무를 배우며 키워온 직관은 지금 이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때 은수의 아버지가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평소처럼 여유롭고 오만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내 아버지를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대주주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나 또한 본능적으로 몸을 곧게 폈다. 저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선 순간 공기의 밀도가 바뀌었다. 은수는 아버지의 등장에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다시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는 다소곳하게 일어났다. 자,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은수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묵직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그것을 올려두려는 찰나 그의 정장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탁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것은 내 발치 바로 앞에 멈췄다.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바닥에 떨어진 것은 평범한 제안서가 아니었다. 그 위에는 우리 회사의 기밀 문서를 상징하는 붉은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건 분명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절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될 기밀 보고서의 표지였다. 식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붉은 인장으로 쏠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내려다보았다. 이것이 도대체 왜 은수의 아버지 손에 들려 있었던 거지? 나의 심장이 귓가에서 크게 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기일이 지나고 집안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상속을 둘러싼 눈치 싸움은 이제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 더미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공증되기 전 회사 자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챙겨두었던 비공개 문건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히 서랍 안쪽에 고이 보관해두었던 대외비 투자 보고서와 자산 명세서 몇 장이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누군가 내 공간에 들어왔다는 뜻이다. 집 안에는 직원들이 있지만 내 허락 없이 서재를 정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빠, 아직 안 끝났어? 벌써 2시간째야. 문을 살짝 열고 들어온 약혼녀, 지수였다. 그녀는 특유의 서글서글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나는 급히 서류 파일을 덮으며 태연한 척 대답했다. 조금만 더 보면 돼. 급한 일이 좀 있어서. 지수는 내 책상 곁으로 다가와 살며시 어깨를 주물렀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보다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다. 짙은 장미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오늘 우리 저녁 먹기로 했잖아. 내가 오빠 좋아하는 스테이크 직접 구웠어. 기분 전환 좀 하자, 응? 그녀는 내 손을 잡고 강제로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다. 마치 내가 무언가를 더 발견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는 듯한 과도한 친절이었다. 나는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애쓰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고생했는데 내가 너무 무심했네. 알겠어, 가자. 식탁 위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 향이 은은하게 퍼졌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사라진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식사 내내 지수는 끊임없이 내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결혼식 준비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 가기로 했던 여행지, 그리고 서로의 어린 시절 추억들까지. 그녀의 연기력은 언제 봐도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동자가 중간중간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무언가 불안해하고 있다. 나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일까? 아니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초조함일까?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와인 조금만 더 마시고 있어. 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물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자마자 나는 다시 서재로 달려갔다. 무언가 놓친 것이 있을 것 같았다.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샅샅이 뒤져야 했다. 거실 구석에 놓인 그녀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원래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영역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다. 소지품 사이에서 평소 그녀가 쓰던 스마트폰이 아닌 낯선 검은색 기기가 하나 더 잡혔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창이 떴다. 암호는 걸려있지 않았다. 최근에 온 메시지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진행 상황 보고해라. 오늘 밤 안으로 지분 양도 서류에 날인받아. 아버지가 기다리신다. 발신자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넘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물소리가 멈췄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차가운 기기를 손에 쥔 채 멍하니 닫힌 욕실 문만을 응시했다. 우리의 로맨스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던 것일까? 그녀가 다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와인잔에 비친 은은한 조명 아래 약혼녀는 평소보다 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늘어놓았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마치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그 연기력을 보며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나 역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인 척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내 머릿속에는 오직 그녀의 컴퓨터, 그 안에 담긴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자기야, 오늘따라 피곤해 보여. 먼저 들어가서 쉬어. 그녀가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침실로 향하는 척했다. 복도를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거실에서 그녀가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평소에 그 상냥한 연인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즉시 노트북을 챙겨 거실 한복판이 아닌 서재의 구석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 나는 거실 소파 위에 놓인 그녀의 노트북을 낚아채듯 가져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화면을 켜자마자 나는 미리 준비해둔 원격 제어 프로그램과 금융 추적 소프트웨어를 빠른 속도로 설치했다. 단 3분,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연결이 완료되었다. 이제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모든 내용, 접속하는 모든 사이트, 그리고 계좌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내 메인 서버에 저장될 것이다. 그녀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벌써 자려고 했어? 방으로 들어온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 그냥 갑자기 복잡한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우리 결혼 준비 생각보다 챙길 게 많네. 그녀는 내 말에 안도한 듯 다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켜고 아까 설치해둔 프로그램의 화면을 모니터링했다. 예상대로였다. 그녀의 계좌에서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재단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것은 그녀가 접속한 서버의 위치였다. 화면 구석에 띄워진 보안카메라 영상 피드. 그것은 바로 우리 집안의 본가 지하, 아무도 출입이 금지된 비밀 유언장 보관실이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화면 속에는 낯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서류 뭉치를 뒤지고 있었다. 그들은 숙련된 손길로 내가 알던 아버지의 유언장 원본을 꺼내 그 자리에서 페이지를 바꿔치기 하고 있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의 이름이 더 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나의 미래를 도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내 옆에서 와인을 홀짝이고 있는 나의 약혼녀가 실시간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 한 통이 화면에 떴다. 원본은 파기하고 3분 뒤에 새로운 서류를 금고에 넣으세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제 이 잔인한 연극에 막을 내릴 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켜쥐며 그들이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겼는지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 거대한 배신극의 결말은 내가 직접 쓰기로 마음먹었다. 새벽 3시, 거실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감돌았다. 약혼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금융 데이터들은 평온해 보이던 내 일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잔인한 진실을 품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다.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최근 3개월간의 주식 이동 내역을 하나씩 대조해 나갔다. 말도 안 돼.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회사 핵심 지분의 상당 부분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경쟁사인 제2산업의 명의로 넘어가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수치였다.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교묘하게 쪼개진 계좌들, 그리고 그 위를 덮고 있는 건 전자서명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하지만 결코 내가 한 적 없는 전자서명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였다. 나는 곧바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해당 전자서명들에 기록된 시간과 로그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을 스크롤할수록 의문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서명이 이루어진 당시의 IP 주소와 접속 로그는 놀랍게도 우리 집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대는 매번 그녀가 나에게 다정하게 야식을 가져다 주거나 밖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던 순간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나를 향해 웃어주던 그 얼굴 뒤에 이런 치밀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니.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자료들을 USB에 옮겨 담았다. 증거는 충분했다. 이 전자 서명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도 가질 수 없는 허구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 회사를 삼키기 위해 나를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고 나의 신뢰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셈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지금 여기서 무너진다면 모든 게 끝이다. 나는 더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그녀의 개인 작업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서류함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푸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녀가 평소 자주 쓰던 기념일 조합이었으니까 서류함 안에는 회사와 관련된 문서들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낡은 봉투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필체가 적힌 편지였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날짜가 적혀있지 않은 그 편지에는 내가 알던 차갑고 계산적인 약혼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당신이 내게 보여준 그 순수한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아버지가 요구하는 이 잔인한 계획 앞에서 나는 당신의 그 미소를 파괴해야만 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 마음은 이미 당신에게 속해 있는데 몸은 아버지가 짜놓은 그 지옥 같은 각본 속에서 인형처럼 움직여야 해요. 당신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오면 나를 죽도록 미워하겠죠? 차라리 당신에게 이 편지를 전해줄 용기조차 없는 내가 너무나 원망스러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아니, 사랑하고 싶었어요. 편지는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잉크가 번진 문장들 사이에서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녀는 진심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배신극의 중심에서 그녀 역시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꼭두각시였던 걸까? 나는 허망한 표정으로 흩어진 편지들을 내려다보았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길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나를 사랑했다면 지금껏 내가 쌓아올린 이 차가운 복수심은 어디로 향해야 하는 걸까? 그때 등 뒤에서 서재문이 미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편지를 품 안으로 숨기며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문틈 사이로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방금 잠에서 깬 것인지
아니면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는 미묘한 습기가 맺혀 있었다.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지만 어딘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의 다음 선택이 우리 두 사람의 파멸을 결정지을 것만 같았다. 집안의 오래된 관습대로라면 정원은 이맘때쯤 적막해야 마땅했다. 하지만 오늘따라 서재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과 중요 문서를 관리해온 김 집사의 자택으로 향했다.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입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집사는 내가 어릴 적부터 우리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온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럽게 재무팀의 인사를 단행하고 결제 라인에서 내 권한을 지운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다. 나는 그가 있는 별채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안에서 인기척이 멈추더니 한참이 지나서야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은 김 집사가 얼굴을 내밀었다. 도련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눈은 심하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방 안으로 들어섰다. 낡은 탁자 위에는 마시다. 만 술잔과 구겨진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집사님, 제가 모르는 사이에 재무팀의 실무자들이 전부 교체됐더군요. 평생을 가문에 충직한 일꾼으로 살아오신 분이 왜 갑자기 이런 무리한 인사를 감행하신 겁니까? 그들의 뒷배가 누구인지 모를 리 없으시잖아요. 김 집사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가 그의 어깨를 꽉 쥐었다. 말씀하세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시는 건지. 우리 할아버님께서 집사님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가문을 무너뜨리는 일에 동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제야 김 집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비 신부님의 아버님께서 제 가족을 빌미로 협박했습니다. 인장을 넘기지 않으면 제 아들이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며칠 전에는 제 아들이 일하는 회사에 괴한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비 신부, 수연의 아버지가 여기까지 손을 뻗었을 줄이야. 수연이 평소 내 앞에서 보이던 다정한 미소가 사실은 나를 방심하게 만들고 가문의 금고를 열기 위한 치밀한 연기였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김 집사는 울먹이며 덧붙였다. 도련님, 당장 손을 떼세요. 그들은 도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서류, 예비 신부님 아버지가 작성한 각서입니다. 제가 가진 건 이게 전부입니다. 그가 내민 봉투를 받아 쥐었다. 그 안에는 가문 자산의 일부를 상대 기업으로 넘기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긴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보다 배신감으로 인한 통증이 더 크게 밀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방에 챙겨넣고는 짧은 위로를 건네며 밖으로 나왔다. 죄송합니다, 집사님. 제가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정원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승용차로 향하는 길. 갑자기 골목길 끝에서 검은 세단 3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와 내 앞길을 완전히 막아섰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불빛이 눈을 찔렀다. 차에서 내린 건 건장한 체격의 괴한들이었다. 그들은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둔탁한 쇠파이프를 손에 쥔 상태였다. 이런 도련님? 경고했을 텐데. 집 안방에서 얌전히 결혼 준비나 하시지 왜 굳이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시는 겁니까? 앞장선 남자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쇠파이프를 바닥에 긁었다. 날카로운 마찰음이 귓가를 울렸다. 가문의 유언장과 인장에 대해서는 다 잊으십시오. 오늘 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향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나는 뒷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폰을 꽉 쥐며 마지막 희망을 걸고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다. 과연 나는 이 위기를 뚫고 무사히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눈앞의 어둠 속에서 그들이 내딛는 발걸음이 내 심장 박동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비상이사회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었다. 회의실 안을 가득 메운 무거운 공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를 찌르는 듯 했다.
내 앞에는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모든 음모의 실체가 담긴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지는 이사들의 얼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약혼녀의 얼굴이 교차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차분했다. 나는 준비한 태블릿을 연결해 지난 몇 달간 추적해온 자금 흐름과 위조된 전자서명 데이터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회의실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주식 지분이 어떻게 불법적으로 제3의 법인으로 이전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친 증거들이었다. 약혼녀의 아버지, 즉 나의 장인이 될 뻔한 그 남자의 안색이 흑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책상을 콱 내려치며 내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응시했다. 아버님, 아니 사장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요. 그때였다.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 누구보다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바로 나의 어머니였다. 그녀의 등장에 나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어머니가 오셨으니 이제 이 혼란을 정리해 주시겠지. 하지만 그것은 나의 끔찍한 착각이었다. 어머니는 내 옆을 지나쳐 약혼녀의 아버지 곁에 섰다. 그리고 그와 옅은 미소를 교환하며 마치 사냥감을 기다려온 포식자 같은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너는 너무 똑똑해서 탈이야. 하지만 그 똑똑함이 네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니?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차가운 음성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억대 자금을 빼돌리고 나를 경영권에서 완전히 배제하려던 계획의 배후가 바로 어머니였다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며 나의 사소한 움직임까지 모두 적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배신감은 분노를 넘어선 무력감으로 다가왔다. 이 거대한 연극의 연출자가 다름 아닌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짧은 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모든 이사들이 나를 비웃거나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내 옆에 서 있던 약혼녀가 조용히 다가와 내 손에 작은 USB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의아한 마음에 그녀를 쳐다보자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내민 USB. 그 안에는 어머니가 저지른 더 치명적인 비리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것은 어머니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수 있는 카드이자 동시에 나와 그녀의 결혼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이었다. 그녀는 이사회장 전체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간절한 눈빛을 담아 내게 속삭였다. 제발 이걸 지금 터뜨리지 마세요. 저를 믿고 딱 한 번만 이번에는 당신이 져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왜 하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게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일까? 나는 내 손에 쥐어진 차가운 금속성 물체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얼어붙다 못해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내 폐부를 찔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증거 서류들을 회의용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조작된 서명,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장인어른의 검은 커넥션까지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나야, 너 정말 실망이구나. 어머니의 차가운 음성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내가 내민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바닥으로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눈꽃처럼 흩어졌다. 어머니의 눈빛은 내가 알던 그 따스한 눈빛이 아니었다. 탐욕과 냉소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여기 증거가 다 있잖아요. 어머니도 이 계획의 일부이신 건가요? 내 목소리가 파들거렸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어머니의 비웃음뿐이었다. 주주들은 이미 입을 맞춘 듯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대표이사 자리를 탐내서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군. 감히 우리 이사님들을 모함하다니 이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자를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흡사, 굶주린 짐승들의 울음소리처럼 내 귀를 때렸다. 나는 무력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치밀하게 짜인 연극 같았다. 나는 관객석에 앉아 내 파멸을 지켜보는 유일한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대본을 쓴 사람은 다름 아닌 내 옆을 지키던 사람들. 바로 내 어머니와 내 약혼녀였다. 약혼녀는 구석에 서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즉 장인어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나지막이 무언가 속삭였다. 내가 선택해. 저놈을 살릴지 아니면 우리 집안을 살릴지.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표정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나에게는 사형대로 향하는 발소리처럼 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내 앞을 지나쳐 이사회의 중심 발원대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얇은 갈색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것은 내가 확인하지 못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이 지옥 같은 회의실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증거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 짧은 찰나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미안함인가 아니면 최종적인 배신인가.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의 입구를 열었다. 그 안에서 꺼내진 서류 한 장이 조명 아래 하얗게 빛났다. 내 인생을 완전히 매장해버릴 파멸의 선언문일까? 아니면 이 지옥에서 나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일까?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가 입을 때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밖으로 내리쬐는 오후의 햇살조차 이곳의 무거운 긴장감을 녹이지 못했다. 긴 테이블 중앙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장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탐욕에 찌든 얼굴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고 약혼녀는 창백해진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즉 내 장인이 될 뻔한 남자는 승리를 확신한 듯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럼 유언장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다. 나는 조용히 내 앞에 노트북을 열었다. 그들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다. 내가 수집한 증거가 무력화되었고 어머니까지 그들의 편에 섰으니 나는 고립된 섬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자신들이 빼돌린 그 합법적이라 믿는 양도 서류들이 실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잠깐만요. 나의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어머니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이미 끝난 일이야. 순순히 물러나는 게 내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일 거다. 나는 대답 대신 노트북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서류 데이터와 함께 그들이 가짜 서명을 조작할 당시의 정밀한 감정 결과가 나타났다. 어머니 그리고 장인어른 두 분이 아주 완벽한 각본을 짜셨더군요. 하지만 이 양도 계약서에 찍힌 인감 그리고 전자서명의 타임스탬프를 자세히 보셨어야죠. 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 문서들이 작성된 시간, 시스템 로그에는 해당 법무팀의 승인 없이 외부 서버를 거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개인적으로 공증을 받아두셨던 권리행사 제한 조항에 따르면 3인 이상의 동의 없는 자산 이전은 원천 무효입니다. 제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까? 순간 장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급히 변호사를 돌아보았지만 변호사는 이미 식은땀을 흘리며 내 화면을 분석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이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회의실은 소란스러워졌고 사람들은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내내 침묵을 지키던 약혼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가에는 맺힌 눈물이 글썽였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그녀는 모두를 향해 그리고 나를 향해 또박또박 말을 내뱉기 시작했다. 그 서류들 제가 위조를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비겁한 변명은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건 모두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를 꺼내 변호사 앞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동안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와
자금 세탁의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자폭이었다.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와 미래를 내던지는 선택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가 가진 권력으로 저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분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녀가 나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그것은 영원한 이별을 암시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당장이라도 그녀를 칠 듯이 달려들었다. 나는 직감했다. 그녀가 저지른 이 선택이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지옥의 서막이라는 것을. 그녀는 과연 이 폭풍 속에서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 심장이 공포와 비통함으로 요동쳤다. 법정의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영원히 마침표를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모든 것은 끝났다. 긴 시간 나를 옥죄어오던 음모의 사슬은 끊어졌고 아버지의 유산은 물론 내 손을 떠났던 경영권까지 전부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서늘한 공허함만이 감돌 뿐이었다. 승소 판결문이 손에 쥐어졌음에도 내 마음은 잿더미가 된 집안 풍경을 마주한 듯 황량하기만 했다. 나를 배신했던 어머니,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던, 아니 어쩌면 정말 사랑했을지도 모를 그녀. 그들이 얽혀 만든 파멸의 톱니바퀴는 결국 그들 자신마저 지식이고 말았다. 나는 법정 복도 구석에 기대어 서서 차가운 대리석 벽에 뒷머리를 툭툭 쳤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 나를 속이며 건넸던 그녀의 떨리는 손길,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휘둘렀던 차가운 칼날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인간으로서의 온기를 잃어버렸다. 복수라는 명목하에 나는 그들이 저지른 악행보다 더 잔인하게 그들을 파괴했다. 이제 내 앞에는 두 가지 길만이 놓여 있었다. 이 차가운 복수의 연장선에서 모든 적을 완전히 매장하고 스스로 왕좌에 앉을 것인가? 아니면 이 지독한 비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녀를 용서할 것인가? 그녀는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피해자이자 동시에 내 삶을 파괴하려 했던 가해자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어쩌면 그녀가 내게 건넸던 그 모든 거짓말조차도 이 살벌한 집안의 싸움 속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었을지도 모른다. 복도 너머 출구 쪽에서 그녀가 서성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법원의 무거운 정적 속에서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흩날리는 긴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릴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내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자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그녀의 윤곽선을 따라 번져나갔다. 그 얼굴은 내가 알던 다정한 연인의 얼굴이기도 했고 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던 교활한 악녀의 얼굴이기도 했다. 내 손에 든 서류 뭉치는 이제 가벼웠지만 내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만약 내가 여기서 그녀를 용서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될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 주머니 속에 든 펜을 꽉 쥐었다. 복수의 끝은 허무했고 용서의 끝은 알 수 없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춰섰다. 저 문 너머의 세상은 내가 알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것이다. 그녀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은 지독히도 차가워 보였다. 나는 나지막이 한숨을 내쉬며 생각에 잠겼다. 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를 끊어내는 것이 옳은 일일까? 아니면 더 깊게 매듭을 지어버려야 할까? 문고리에 손을 올린 채 나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향해 아주 조금, 아주 조심스럽게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움직임 하나가 내 마음속의 평온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다. 나는 문 너머의 밝은 빛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과연 이것은 우리 두 사람을 위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일까?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채 더 잔혹하게 이어질 또 다른 끔찍한 연극의 다음 막이 열리는 것일까?